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너무나 기대되는 연휴 전날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의학 채널 비욘드 제주 라이브 진행자,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박영 원장님과 함께하는 비밀 없는 상담소 문을 열어보는 시간인데요. 박영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길거리만 봐도 사람들의 표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마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여서 그런 게 아닌가. 네. 좀 괜히 들뜨게 되는 그런 수요일인 것 같은데 선생님은 좀 이번 연휴 기간 좀 길게 쉬시나요? 네, 저는 거의 일주일 쉽니다. 네. 황금 연휴네요. 네, 맞아요. 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별로 계획을 안 세워놨어요. 이렇게 워낙 변수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제 연휴도 시작되면은 또 이렇게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이번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행복한 가족분들과 또 추석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임채홍님, 그리고 WOWKK님, 무지개님, 흠뻑쇼님, 나무님님, 오늘 하루님, 그리고 문님도 제주도 놀러 가고 싶어요 하셨는데, 맞아요. 제주도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참 저는 연휴 말에 네. 제주도에 이제 한 호텔을 예약해가지고 가족들하고도 보내기로 했습니다. 호캉스. 네, 호캉스. 좋죠. 네. 또 이렇게 추석 때 또 모이기 힘든 가족들도 네. 이렇게 많이 모이고 네. 그래서 여행 계획들도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추석 계획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저희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호텔 추천해 주세요. 요즘 호텔 좋은 데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제주도야 뭐 선생님. 서귀포 중문에 네. 여러 좋은 호텔들이 많죠. JW 메리어트도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히든 클림프. 네, 히든 클림프라는 호텔도 가성비가 되게 좋고 풀장이 좋고, 네. 파르나스라는 호텔이 수영장이 엄청 길어요. 오. 네, 되게 제주도에서 아마 제일 긴 수영장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앞에 이제 중문 해수욕장도 있고 좋습니다. 자, 네. 그리고 에코랜드 그 기차 네. 타고 여행하는 그 에코랜드도 곶자와의 숲으로 유명한데 에코랜드 호텔도 최근에 갔던데 좋더라고요. 맞아. 저도 거기 참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거기는 정말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꿀팁인 게 체크인 전에도 수영이 가능하고 체크아웃 후에도 수영이 가능해서 나는 정말 수영으로 뽕뽑겠다 하시는 분들께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에피바이러스님도 맞아. 다녀오셨군요. 맞아요. 그리고 에코랜드 입장권도 할인해주니까 또 가족 여행하시는 음. 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저희는 아무런 협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내돈내산. 내돈내산이고요. 요리도 주아님께서 박영 선생님 이뻐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맞아요. 더 예뻐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점점 더 소녀가 되어 가시는 것 같은 우리 박영 원장님의 버튼은 거꾸로 간다? 그런 느낌으로 네, 오늘 너무 예쁘신 우리 박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과 수다수다를 떨는 것도 정말 즐거운데요. 저희가 지난번 방송 때도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소통하면서 나눴던 주제가 성욕이 다른 우리 함께 행복해지는 성생활 팁이라는 주제로 정말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참여가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요. 오늘은 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이제 성관계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늘 둘이 함께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서로의 동의가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같이 먹는다. 둘이 같이 음식점에 갔는데 한 명은 비건이고 한 명은 육식을 굉장히 좋아하면 그냥 다른 메뉴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성관계라는 것은 항상 함께 마치 이렇게 삼각 경기처럼 다리를 묶고 뛰는 삼각 경기처럼 함께 하는 거라서 아주 이 서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동의가 대부분 어떤 식으로 여러분은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의를 구하는 과정, 그
그리고 이 동의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 상대가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생기는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네.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네. 네. 자, 흠뻑쇼님께서 좋은 방송입니다. 성교육이 필수인 세상입니다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박영 원장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전에는 성교육 하면은 한참 자라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 네. 청년 초반에 이제 네. 뭐 20대 초반에 받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이제는 정말 서로가 행복한 그 사랑의 온도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도 정말 이렇게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드는 요즘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온도를 체크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 네, 이 시간은 정말 비밀 없는 상담소고요. 또 이렇게 유튜브의 장점이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산부인과 전문의 박영 원장님과 함께 또 솔직담백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많이 해결해 가시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서 함께 소통하는 라디오처럼 방송이 진행되면 좋겠고요. 맞아요, 성교육이 필수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원장님께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또 이렇게 오랜 시간 경력이 있으시지만 이 성상담, 성의학 쪽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혹시 좀 최근에 서울에 북스터디도 갔다 오셨다 들었는데 아, 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서울에 트레발이라고 하는 이렇게 독서 모임을 최근에 이제 좀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산부인과, 이제 로즈인 산부인과에서 만나는 분들은 전부 다 여성이잖아요. 네. 그냥 여성이고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미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꼭 해결해 드려야 되는 심각한 것들이 있거나 고민이 많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죠.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자는 정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해지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막 병이 있거나 심각하지 않은 그냥 젊은 20, 30대 여성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는 병원에서만 만나는 사람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인 그 독서 모임 이름이 관계 곱하기 성이라고 하는 그런 독서 모임이고, 관련된 책을 읽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모였어요. 성교육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콘돔이라든지 속옷 관련된 그 제품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 기획자도 계시는데 그분은 남자분이세요. 여성 속옷을 만드는데, 진짜요? 네, 여성 이렇게 성용품을 만드는데 남자 기획자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도 저랑 비슷하게 오셨더라고요. 네, 궁금한 여자들에게 심리가. 네, 심리.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물어보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정말 연애할 때 내가 가졌던 고민들, 궁금한 점들을 다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꽤 있으신데, 그런 것들을 사실 남자들끼리만 얘기를 하면 좀 아무도 자기는 그런데 고민이 있다고 얘기하는 남자가 없대요. 난 다 잘하고 난 퍼포먼스가 다 좋아 뭐 이런데요, 친구들끼리도. 근데 분명히 안 그럴 건데 되게 자존심이 그러면서 맨날 야한 얘기만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는 이런 고민이나 이런 궁금한 것들을 정말 진솔하게 나눠보고 싶은데 마침 이런 북클럽이 있어서 왔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그 인물들에 대한 등장 소개만 들어도 네. 굉장히 흥미롭고 네.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또 선생님께서 책도 준비해 주셨는데 네. 좀 어떤 책을 기반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소개할 책은 사랑에도 동의가 필요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책 표지가 좀 약간은 좀 약간 마음이 살짝 편하진 않네요. 네, 세련된 표지가 아니라 좀 안타까운데 네.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양동호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그 성심리학 전문 교수님께서 자기가 대학에서 강의를 이제 10여년간 한 4천여 명 정도의
학생들 중에서 와. 자발적으로 동의를 얻은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시고 또 거기에 설문을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네. 본인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경험으로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성심리학이나 아니면 성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기가 이렇게 만난 사람들의 한해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광대한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셨고 네. 그 깊이라든지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책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도 네. 많은 답을 좀 알았던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한테도 정말 소개를 해주고 싶고 많은 저희 로즈앤 산부인과를 오시는 분들께도 이거를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성 문제라는 게 이렇게 어떤 삽입에 의한 뭐 통증, 성관계 자체의 문제보다는 관계의 문제가 선행되는 것도 많고 또 네. 복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의학 쪽에서는 그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지? 그게 생기는 이유가 뭐지에 대한 거는 약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보완을 하고자 네. 이제 그런 이렇게 북클럽도 가고 해서 그때 만난 책입니다. 어. 굉장히 좋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에도 동의가 필요해. 필요해라는 네. 책인데요.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성적 동의가 필요한 시대란 게 서글프다, 사랑의 우선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주시는 분도 계신데 성적 동의가 필요한 시대인 게 서글프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랑이 보통 이제 기반적으로 사랑이 깔려 있는데 이제 같은 부부지만 그날의 무드와 또 그날의 내 상태에 따라서 안 하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는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닌데 그냥 오늘은 나는 좀 너무 피곤해서 지난번 방송처럼 난 육아로 너무 고돼서 싫은데 그래서 이런 경우엔 좀 그럴 때도 동의라는 것도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 성적 동의가 필요한 시대라는 게 요즘은 이렇게 그러니까는 젊은 남녀에서 서로 동의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여성이 아기를 가지고 약간 뭐 성폭행을 당했다라든지 아니면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뭐 고소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많게 있기 때문에 그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동의가 필요하다. 그 동의를 뭐 녹음을 해놓든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종이로 사인을 받아놓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좀 돌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서글프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건 참 서글프죠. 서글프고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한 정의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퇴색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 성적 동의라고 하는 것은 성적 동의가 나는 그 동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는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건 100%다. 눈빛도 우리가 교환을 했고 그 다음에 서로 스킨십도 했고 영화를 보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대부분 남녀가 눈빛이 맞고 키스를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뜬 장면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네. 아침이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어떤 영화도 자, 우리 이제 성관계를 하는 거지? 동의해? 동의해? 뭐, 오키도키? 이런 그러진 장면이 않죠. 나오진 않죠. 그건 너무도 로맨틱하지도 않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또 남성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거의 서로의 옷을 벗기고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한다는 게 내가 너와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동의한다라는 암묵적인 거고 우리 모두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동의를 하죠. 동의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물론 나는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하지만 거기까지 인 여성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예를 들어서 언어로 우리 19금으로 갈까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게 키스까지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애무까지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관계까지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또 요즘은 뭐 넷플릭스 보고 갈래? 이런 얘기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저 땐 라면 먹고 갈래였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도 각각의 머릿속에서 느끼는 이 성적 동의의 차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남성은 성관계를 여성은 성관계를 원했는데 네. 남성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는 거죠. 어. 그러면 실제로는 당연히 우리 집까지 왔고 넷플릭스를 봤으면 여성은 성관계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성은 그게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어떤 것들이 이제 이게 좀 서로 무한한 경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부부관계에선 더 심한 어떤 갈등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게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일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 확실히 얘기를 해보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어떨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네. 어떤 게 좀 표준이고 정상적일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의 좀 솔직한 생각, 또, 남모를, 이런 온도 체크도 중요하구나. 좀 갖고 계셨던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좀 댓글들을 볼게요. 요리도 주아님께서는 최근에 좀 성병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알게 됐는데요. 성병이라는 게 서로 없는데도 생길 수가 있는 건지, 위생 등의 성병 기원의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래서 네.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부부는 사실 우리가 두 가지가 암묵적으로 나라에서도 이렇게 법적으로 계약이 된 건데, 하나는 성적 동의권, 서로 관계는 너랑 나랑만 한다라는 거 하나랑, 경제를 얘기를 한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은 관계, 애인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연인의 관계에서 만약에 성관계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걸 이제 리추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언제 성관계를 할지에 대해서 확실한 날짜라든지 이걸 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성관계를 하는 시점에서 한 2주 전에는 피임약을 복용을 해야지 성관계를 하는 날짜에 피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콘돔을 사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콘돔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그다음 몇 개를 뜯어보고 이제 그게 물이 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이 성관계 리추얼, 첫 번째는 우리가 성관계 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잡는 게 좋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성은 성관계를 하기 2주 전에서 한 달 전에 피임약을 복용을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처음인 경우 그 성병 검사를 각각의 병원에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걸 확인을 하고 네 번째는 콘돔까지 준비를 해서 이제 피임약을 먹고 그다음에 성관계를 할 때는 콘돔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까지 해야 돼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의 성관계는 제가 추천하는 성관계는 이렇거든요. 이런 리추얼 의식이 반드시 남녀 간에서 성관계를 시작할 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리추얼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남녀들이 산부인과에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헤르페스가 없었는데 이제 남자친구와 관계를 한 후에 헤르페스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남자친구 때문에 성병이 생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니 많이. 그래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정말로 고소를 하고 하는 케이스 커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정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도 이게 그 수돗물이 잘 나오는지 채광은 어떤지 여러 번 확인하고 계약서라는 걸 좀 어느 정도 그죠. 쓰듯이 성관계를 시작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여성이 임신이라는 거를 할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거는 이제 남녀의 뭐 차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차이인데요. 그렇게 때문에 수억짜리 집보다도 더 중요한 내 몸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결코 이렇게
사투리로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매한 게 아니고 갑자기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서울말 쓰는 척하는 경상도 여자입니다. 네, 그러세요? 네. 매한 게 아니고. 네, 그게 매한 게 아니고 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병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선은 임질이라든지 매도, 클라미디아 이런 것들은 상대의 몸속에 없었는데 나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수영장 갔는데, 목욕탕 갔는데 수건을 잘못 써서 이렇게 옮는 거 아니고요. 임질, 매도, 클라미디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성관계에 의해서 옮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에 의해서 옮는 거고요. 네. 이제 헤르페스,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이게 세균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감염의 경로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병인가요? 파트너 때문에 걸린가요? 라고 얘기를 해도 항상 여지를 두고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헤르페스랑 인유두종 바이러스입니다. 성관계에서 옮기기는 하지만 성병이라고 정의하지는 힘든 그런 것들이고요. 또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나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티쿰.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이제 많은 경우에 거의 성병에 준해서 치료를 하고 성병에 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티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병이라고 정의하지는 않지만 핑퐁 감염을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성병의 정의죠. 네. 맞아요. 나무님께서는 딸 가진 그 부모의 입장에서 요즘 세상이 참 무섭다라고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나눈 그런 맥락상에서 또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딸을 가진 네, 부모 맞아요. 입장에선 더욱 더. 그래서 저는 저희 딸이 이제 2명인데 그 피임약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많은 분들이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난소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임신을 하는데 뭐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공포 때문에 피임약을 굉장히 꺼려하죠. 그래서 콘돔이나 이런 걸 좀 사용을 하는데 콘돔이 중간에 빠지거나 아니면 콘돔이 새거나 유효기간이 잘못돼서 또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피임약을 적극적으로 먹으라고 굉장히 권유를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 중동아시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곳보다도 여성의 피임약 그 복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피임약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수십만 명의 여성이 복용을 하면서 그 안정성이 입증된 약이고요. 네. 저 역시도 거의 한 10년 넘게 피임약을 또 복용을 했고, 그래서 저희 딸들에게도 이제 그 성관계를 권유하는 건 아니지만 준비를 할 때 반드시 피임약을 먹어라.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한 손에는 경제력, 돈, 한 손에는 피임약을 든 여성만큼 이렇게 천하무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몸을 잘 보호하면서 주도적인. 그래서 반드시 자기 몸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피임입니다. 피임약을 피임약, 피임기구. 네. 요즘 진짜 그 넷플릭스나 저는 좀 이제 아기가 너무 어리지만 그냥 육아하는 엄마들끼리 얘기 나누는 게 이 미디어 노출이 너무 좀 쉽게 또 노출이 되고 네. 이게 분명 15세인가 싶을 정도의 이제 네. 그런 수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어떻게 가르치면 참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무작정 이렇게 무드로만 넘어가기보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의식 같은 네. 것도 중요하다. 네. 또 뭐 그래서 너 지금 뭐 준비됐어? 뭐 이렇게 피임 뭐 콘돔 준비됐어? 뭐 이런 장면들도 좀 들어가면 네. 교육적으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교육의 네.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남학생이 여학생이 생각하는 그 성관계의 어떤 영화 같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우리가 성관계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영화로, 그다음 만화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는 그냥 옷을 벗어볼까? 콘돔을 끼워볼까? 발기가 돼 있구나. 끼웠는데 잘 안 되네. 뭐 같이 이런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거를 지키고 얘기를 꺼내는 게 결코 이상한 게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고 꼭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하죠. 네. 또 이미 그렇게 네. 진행이 되고 있군요. 네, 아주 오래전에. 네.
무지개님께서는요, 옛날에 콘돈 CF 생각나네요. 남자든 여자든 챙기고 다니는 게 인상적이었다. 이런 CF도 있었네요. 그리고 가차 사무직님께서는 선생님 피임약의 경우는 약국 가면 살 수 있을까요? 처방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피임약은 이제 전문의약품이 있고 일반의약품이 있는데 네. 일반적인 피임약은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무월경 또는 불규칙 월경일 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피임약들이 있습니다. 야즈나 야스민 이런 피임약들은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병원 처방약이 더 몸에 좋다더라. 그러면서 그냥 피임 목적인데 병원 오셔가지고 약을 처방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피임 목적이면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런 약들은 좀 많이 비싸요. 기존의 피임약보다. 내가 오리지널 피임 목적이다 하면 약국 가셔서 그냥 피임약 한 3개월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피임약 주세요. 네, 오늘 하루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문님께서는 섹스리스로 힘들다가 요즘은 좀 편하게 있는데 다시 좀 뜨거워지고 싶은데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좀 같이 병원에 가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아, 그렇죠. 이제 이게 문님이 이제 몇 살이신지가 궁금해요. 이게 30대, 40대, 40대, 50대가 다른데 우선은 보통은 이제 섹스리스였는데 다시 이렇게 뜨거워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30, 40대는 육아라든지 40대 후반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정말 이렇게 이제 보통 30대에는 육아 때문에 바쁘고요. 40대 초반까지는 이제 애들 사춘기고 이래서 바쁜데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넘어가면 이제 좀 삶의 여유도 생기고 실제로 성의학적으로도 그 성관계 횟수가 이렇게 30대가 제일 최하고요. 진짜요? 네, 최하고 이제 40대 후반부터 50대, 60대에서 올라갑니다. 약간 우리나라는 진짜 의외네요. 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네, 그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고요. 그런데 그래서 늘 네 맞아요. 30대가 최하라니. 놀라신 것 같아요.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만 할 게 아니라 퇴근을 일찍 시켜줘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성의학에서도 해요. 막 웃거든요, 진짜. 그 그래프를 보면.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도 있고 한데 제가 요거는 오늘 하는 거랑은 조금 주제가 달라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그 남편분이나 여성분이 이제 40대 중후반 특히 여성은 그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교통이라든지 이런 애기 좀 잘 나오지 않는다든지 네. 내가 예전에는 오르가즘을 굉장히 잘 느꼈는데 잘 못 느낀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병원을 산부인과를 오셔가지고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시는 네. 게 좋고요. 성교통이라든지 불감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다면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없는데 다시 뜨거워지고 싶다. 근데 뭔가 남편하고 민망하다. 그럴 때는 남편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섹스토이나 성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병원에서 인증받은 것들을 사가지고 남편한테 좀 골라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실제 한 여성의 사례였습니다. 그분이 저는 변태가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저는 성관계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선생님이 불감증 치료에 첫 번째는 그런 섹스토이를 써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남편한테 구매를 좀 해봐라 라고 했더니 평소에 되게 무심했던 남편이 적극적으로 굉장히 찾으셨군요. 저는 설마 살까 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더라고요. 눈을 반짝이면서 그러면서 그것도 재밌었고 그 관계부터가 재밌었고 그다음 남편이 은근슬쩍 어떤 스타일을 원해? 라면서 물어보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셨대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과정도 즐거웠고 남편이 이런 모습이었고 이런 거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도 본인은 처음 알았고 계속 저는 변태가 근데 아닌데요 라고 강조하시는데 그리고는 저희가 섹스토이를 하나 사서 서로 이제 즐겨보고 지금은 여러 가지를 사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무리는 저는 근데 변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변태의 정의가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섹스토이를 한번 이렇게 좀 사가지고 서로의 성감을 조금 이렇게 일으키는 것, 그걸 사는 과정부터 서로 의논을 해보는 것도 또는 남편한테 좀 사달라고 해보는 것도 네. 굉장히 이렇게 불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예를 들면은 연애 때 이렇게 데이트 장소를 정하든지 이제 좀 의논을 하면서 또 네. 새로운 그 네.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 네. 중에 하나 될 수 있겠네요. 토이는 충분히 이용해 볼 만하다. 막 이렇게 정보들도 지금 어디 동네 막 이런 것들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네. 댓글을 좀 저희가 역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더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WOWKK님 요즘은 자만추라는 단어가 좀 시대가 달라짐을 느낀다 라고 해주셨고, 흠뻑쇼님은 저는 지금 와이프와 사귀기 전에 관계를 먼저 하고 사귀게 되었는데 좀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네요. 먼저 좀 시작 전에 일을 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과거에 또 회상을 하시면서 남겨주셨고요. 엔젤님께서는 부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아내의 감정에 동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제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려는 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 동의의 온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둘 다 당신은 성관계를 원해라고 했을 때 나도 성관계를 원해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100% 네. 너무 완벽하죠. 그렇지만 항상 한 사람의 그 욕구라든지 이런 차이, 또 상황의 차이 이런 것들 여러 명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고 원하더라도 조금 원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원래는 성관계를 하기 싫었는데 상대가 열심히 설득을 해요. 여보, 난 정말 성관계가 하고 싶어 라는 이런 가벼운 말부터 해서,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뭐 음식을 해준다든지 분위기를 잡는다든지, 또는 정말 강압적으로 안 해주면 나는 이건 당신 의무인데 난 바람을 필 수밖에 없어 라는 협박까지, 그 스펙트럼도 참 다양한데, 이런 설득을 해서 성관계를 했을 때 상대는 그것을 100이라고 할 때 몇 점으로 동의를 했는지가 우리가 성적 동의의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도인지. 최고가 100도고 그렇지 않은 게 30도인데요. 예를 들면 남편이 본인은 우선 기본적으로 아내는 별로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뭐 성교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냥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안 하고 싶은데 남편이 첫 번째 뭐 내가 좋아하는 나에게 보석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러면서 편지도 쓰고 그런 분위기를 막 잡아요.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서 성관계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분은 성적 동의 온도가 몇 도일까요? 생각보다 좀 높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예상할 네, 수 있겠죠. 네, 네, 맞아요. 어쩌면은 100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남편이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계속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나의 성욕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난 바람을 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실제로 마음속으로 내가 계속 관계를 안 해주면 저 사람은 바람을 필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로 이제 임신을 한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남편이 바람 필까봐 걱정돼요 라는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해요 라고 하는 분들의 성적 동의 온도는 몇 도일까? 30도, 30도도 50도 미만일 네, 것 같아요. 30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적 동의 온도가 다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설득 당한 사람의 마음인데요. 우리가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 설득 당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설득 당한 사람의 마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인지와 행동의 조화와 부조화를 이제 네.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침에 나 이제부터 일찍 일어날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난 운동도 막 하고 이제부터 갓생을 살 거야. 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날 늦게 일어났어요. 원래처럼. 너무 피곤해. 늦게 일어났어. 그럼 보통 우리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상황이 뭐냐면
내가 인지한 거. 나는 갓생을 사는 게 내 몸에 좋은 것도 알겠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것도 알겠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정작 나의 행동은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이게 인지와 행동이 부조화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태를 불편해합니다. 본인이 불편해요. 그래서 다시 행동을 바꾸든지 인지를 바꿔야 되는데 행동을 바꾸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지를 바꿉니다. 아침에 사실 난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나는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운동하면 건강이 더 안 좋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신적 커. 스트레스가 더 커. 그냥 그래, 같이 안 살래. 그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행동은 안 바뀌었지만 인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인지행동 조화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다시 편안한 상태가 되는 네. 거예요. 이게 이제 인지행동 조화냐 아니면 인지행동 부조화냐 이런 것들의 차이인데 이제 파트너로부터 이제 막 설득을 당해서 성관계를 했어요. 그 A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A라는 여성 아까 이제 막 보석도 주고 남편이 이제 막 비위를 맞춰서 성관계를 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관계를 하기 싫었어요. 싫었는데 이제 자각을 하는 건 자기가 성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남편한테 설득당해서 성관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인지행동 조화를 이루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유, 남편이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것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나 역시 그거에 보답을 하는 게 맞아. 나는 그래서 지금 이 성관계가 좋아. 처음에는 하기 싫은 거였지만 나중에는 하기 좋은 걸로 본인이 바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는 것과 하기 좋은 게 이제 일치하죠. 네. 그래서 인지 행동 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설득을 당해서 성관계를 한 거지만 이분은 계속 행복할 수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그런데 이제 불행한 분들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남편이 당신이 그렇게 성관계를 안 하면 난 성욕을 해결할 수 없어. 나는 나갈 거야. 이런 것들을 보고 남편 바람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성관계를 합니다. 네. 그럼 본인은 성관계를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행동은 지금 성관계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본인의 머릿속엔 계속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난 성관계를 하기 싫어. 그리고 난 남편이 바람필까 봐 지금 억지로 성관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건 계속 인지행동 부조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쌓이고 쌓이면 정말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계속 성관계를 하자고 하는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어요. 너무 싫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지행동 부조화까지 가기 전에 네. 우리가 이거를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남편분도 되게 잘 알아야 되고 부인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네. 부부의 갈등이라든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의 온도가 다른 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앞에 얘기를 드렸듯이 그 성적 동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남편은 부인이 그렇게까지 온도가 낮을 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설득을 해서 관계를 결국 마지막에 하면은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래서 너도 좋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니까 부인도 계속 좋은 줄 알아요. 너도 좋은 거 아니었어? 나의 성적 동의 온도가 100도면 부인도 못해도 한 8, 90도는 된다고 생각하지 꿈에도 20도 이하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 동의가 시작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여기 이제 책에서 이렇게 좀 실험을 해봤어요. 아까 우리 관계를 할래? 라는 사인을 보낼 때 제일 정확한 거. 나 당신하고 성관계 하고 싶어. 나 성관계 하기 싫어. 하고 딱 말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그게 1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애들 없는데? 오늘 띄우는군요. 오늘 띄워. 친정 갔는데. 아니면은 뭐, 여보 내가 마사지 해줄까?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말로. 근데 간접적인 말이에요. 우리 같이 뭐 영화나 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서로의 사인. 세 번째는 이제 막 몸으로. 여보 이제 막 괜히 키스를 해준다든지 안마를 해준다든지 이런 몸으로 하는 언어가 있을 때 실제로 이 책에서 그거를 여러 쌍의 이제 그 커플을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내봤는데
성적 동의 온도가 이 사람이 상상했던 동의 온도랑 상대가 이제 느낀 동의 온도가 가장 맞는 거는 그 조합이 맞는 거는 몇 번이겠어요? 1번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1번. 직접적이어서. 1번이죠. 1번이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것도 1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깔끔하게 좀 네. 무드는 없지만 네. 깔끔하게 묻고 깔끔한 네. 결론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는 이 책에서도 직접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 그게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 관계에서 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원앙을 예를 들으셨는데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이렇게 원앙상을 줬대요. 원앙 한 쌍이란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관계 할까라고 하면 원앙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요. 부인이 안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예. 자기들만의 간접적이지만 네. 아주 정확한 귀엽네요. 표현. 네. 그런 것처럼 부부간의 그런 사인을 만드는 것. 그것도 정확한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인들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결국 그게 큰 갈등까지 가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아까도 이제 불행한 길로 이어지는 경우가 간 게 어쨌든 대화와 서로의 마음을 몰랐던 전제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 결국은 법정 앞에까지 그렇죠. 쓰게 되면 너무 이제 비참한 현실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사랑의 온도를 좀 생각하셨다가 네. 좀 부부 간의 뭐 관계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좀 충분한 대화가 많이 이루어져야겠다. 네, 그래서 그 대화의 시작은 뭐 거창할 거 없이 여보, 이제 우리 성관계를 하고 싶으면 사인 하나 만들자. 우리 애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끼리 뭐 어떤 사인 만들까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사지 해줄까? 이걸로 시작해 볼까? 이게 우리 사인이야? 라고 시작하는 것들. 아니면 우리 정말 뭐 조그만한 이 귀여운 마스코트를 딱 해놓고 침대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고 싶다는 거야. 네, 네. 근데 당신이 안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 조금만 하고 싶으면 각도를 이렇게 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너무 그런 귀엽네요. 아이디어를 부부간에 네. 한번 의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원앙의 아이디어를 보면서 되게 웃겼던 게 만약에 이제 여자분이 더 이렇게 사랑해주가 높거나 남자분이 높은 경우 원앙이 계속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천명은 뒤돌아 있고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뒤돈 입장이어도 네. 뭔가 귀여워서 그렇죠. 또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맞아요. 들었거든요. 그리고 파트너도 이 사람이 당연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설득돼서 당연히 좋은 게 아니라 원래는 온도가 낮았는데 네.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인지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도 이렇게 댓글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비밀 없는 상담소 짱이다. 남자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갓생 맨날 생각만 하죠 했는데, 이제 내가 갓생을 못 산다면은 인지 부조화 말고 그냥 인지 조화로 인정해야겠어요. 너무 또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 네, 그리고 또 분위기 잡기 힘들다. 많이 사랑하는데 뭔가 나이 들면서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딱 분위기가 돼서 딱 하면 제일 좋은데 그 방법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설득 이퀄 꼬시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 분위기 만들기가 참 힘들긴 해요. 교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댓글들을 달아주시고 계시고요. 네. 또 아래로 한번 나눠볼게요. 네. 이러니 인구가 준다. 원앙. 원앙에 또 이렇게 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은 방법이네요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사실 비밀 없는 상담소는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번 방송 때는 또 오늘 들어오신 분들, 또 나중에 재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좀 그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게 되셨는지 아이디어도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테스라 형은 원피스 입는 날, 이걸 좀 정하셨나 봐요. 예쁘게 입는 날. 그것도 방법일 수 오늘 있겠네요. 우리 원피스 입는 날 할까? 아니면 당신 오늘 원피스 입을래? 뭐 이렇게.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빨간 원피스는 아주 오케이. 뭐. 약간 노랑은 잠깐 멈추고. 화랑은 싫어. 자, 피카츄님은 선생님, 그러면 섹스토이의 경우는 병원에서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병원에서 구입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학
그 용품을 만드는 그런 실리콘을 사용해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바이브레이터 중에서 좀 유명한 바이브레이터 제품들이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도 있고, 그다음에 네. 또 어떻게 하면은 남편과 이렇게 다시 한번 불꽃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네. 예전에 한번 제가 가지고 와서도 또 설명드렸었는데 네. 한번 쭉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설명도 한번 드리고 할게요. 네, 한라수목원에서 네, 맞아요. 당당하게 저희가 보여주셨던 기억이 네. 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품들을 믿을만 할까 하셨는데 이제 선생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참고해보면 뭔가 나라보다는 이제 네. 그 원료나 네, 좀 그렇죠. 믿을 수 FDA 있는 공인이라든지 이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네. 그 원료가 이제 의학 용품을 만드는 실리콘들이고 또 이렇게 뭐 끓이거나 소독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런 그 위생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선택할 때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해피바이러스님께서도 기대됩니다 하셨고요. 오늘 하루님께서는 선생님 그 윤활제인 것 같아요. 네, 젤도 종류가 되게 많고 수성이 있고 유성이 있고 또 요즘은 실리콘 젤도 있거든요. 근데 유성은 이제 콘돔이랑 같이 쓰면 안 돼요. 그게 네. 가장 중요한데 그 각각의 이렇게 종류에 대해서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폐경기 여성한테 좋은 젤이 있고 젊은 여성한테 좋은 젤이 있고 또 성감대가 떨어진 분들용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다음 방송도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계신데요. 의학 채널 비욘디는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그렇게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번 또 박영 원장님 방송 때 또 띠링띠링 알람이 가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바다마을님의 질문을 좀 빠르게 답변 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원장님, 폐경이 되면 성욕도 줄어드나요? 네, 성욕이 대부분은 줄어듭니다. 그 여성 호르몬의 수치와 함께 남성 호르몬 수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남성도 줄어들고 여성도 줄어들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성욕이 줄고 또 성관계 할 때 많이 힘들면 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호르몬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레이저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당신의 성적 동의 온도는 몇 도인가요를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연휴 긴 주말인데 예전에 라디오 오프닝을 준비하다가 이런 그 통계치가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이 명절 때 특히 많이 싸운대요, 부부들이. 그 섬김에 대해 당연히 여기는 경우나 아니면 뭐 음식 투정이나 또 이렇게 육아나 또 어쨌든 추가의 그런 일들이 또 있고 또 가족 간에 또 사랑하지만 또 그렇죠. 오랜만에 만나서 또 부딪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가족 같아서. 네, 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관계적인 부분을 얘기했지만 여러분께 긴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조금 더 사랑의 언어로 좀 다독여주고 또 부부끼리도 또 많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연휴도 한가히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와 원장님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네. 우리 모두 행복한 연휴 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